12월의 마지막 날 밤. 새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렘을 무시하듯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남자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앞에 펼쳐진 책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남자는 마침내 펜을 들었다. 한 장 남은 페이지의 마지막 질문을 적기 위해 남자의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나아갔다. 큐, 나는 이 책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자는 펜을 놓고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58분. 책의 규칙에 어긋나는 질문인데도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 책을 덮었지만 다시 펼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다. 자정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쫓기듯 다시 펼친 페이지에는 책이 준 마지막 대답이 보였다. 예스.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해를 축하하는 함성을 들으며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책은 그에게 이별을 고하기 시작했다. 허공으로 떠오른 책이 한순간에 실처럼 분해되더니 이윽고 먼지보다 작은 조각이 되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책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믿지 못할 광경에도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이 책과 함께한 1년은 그가 겪은 어떤 일보다 경이로웠으니까. 남자의 마음은 한 가지 결심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책을 다시 찾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짓을 해서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 책의 대답은 언제나 진실이다. 재승은 책상에 놓인 화려한 푸채와 밀폐 용기에 든 쌀, 새파란 한복 저고리를 애써 차분한 눈길로 응시했다. 재승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윤미가 서연의 팔을 때렸다. 방울은? 네가 책임지고 구해온다며. 무당 방울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인터넷 찾아봤는데 제일 싼 게 5만원이었어. 야, 나도 이 부채 사는데 만원이나 썼어. 한복도 우리 엄마가 다른 집에서 간신히 샀다고. 서연이 다시 변명을 하기 전 윤미는 재승을 향해 얼굴을 잽싸게 들이댔다. 팍도령, 우리가 무당 세트도 준비했는데 점 한 번만 더 봐주라. 장비빨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 도구가 있으면 미래도 더 잘 보이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콘서트 티켓팅 성공할 수 있을까? 최서연이랑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재승의 시선이 교실 벽시계로 향했다. 조회가 시작되려면 아직도 10분이나 남았다.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면 학교에 빨리 오지 않았을 텐데. 지난달만 해도 말 한 번 섞지 않았던 남서중학교 3학년 일반 아이들. 대부분이 재승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재승은 아이들의 관심이 결코 반갑지 않았다. 이번에는 동재가 재승의 등을 살며시 찔렀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기가 있는 아이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이제야 변성기가 온 동재는 잔뜩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내가 어제 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 잠결에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집이라고 찍혀있더라고. 졸려서 무시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소름 돋잖아. 그 시간에 우리 집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서연이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가족들한테 물어봤어? 너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없대? 동재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오늘따라 우중충한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들이 호들갑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 집에 귀신이 사는 건 아니겠지? 네가 좀 알려주면 안 돼? 윤미가 동재를 노려봤다. 야, 이동재. 네 목소리가 더 귀신 같거든. 어디서 새치기야. 내가 먼저 티켓팅 물어봤잖아. 팍도령, 가만히 있지 말고 쌀이라도 책상에 뿌려봐. 유튜브 보니까 무당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복도 입어봐. 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뭘 입어도 어울릴걸? 재승은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피곤하다. 이 애들은 언제까지 이런 시시한 질문들로 나를 괴롭힐까? 재승은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윤미를 바라봤다. 포기해. 뭘? 콘서트 티켓팅. 나 성공 못해? 최서연도? 응. 윤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서연이 윤미를 껴안으며 윤미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가뜩이나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두 아이의 흐느낌이 더해졌다. 재승이 일어서자 아이들이 뒷걸음쳤다. 재승은 부채와 쌀이 든 밀폐 용기, 한복 저고리를 집어 동재에게 안겨주었다. 이동재, 네 방에 옷장 있지? 헉, 어떻게 알았어? 이거 가져가서 옷장 깊숙이 넣어둬. 다시는 그런 전화 안 올 거야. 그럼 진짜 귀신이 전화한 거야? 웅.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교실 앞쪽에서 담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렇게 떠들어? 조회 시작 전에는 자리에서 책 읽으랬잖아.
아이들이 귀신보다 빠른 속도로 흩어졌다. 재승은 자신을 구해준 담임에게서 후광을 본 듯했다. 윤미와 서연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재승도 알 만큼 유명하다. 그런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팅이라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동재는 어젯밤에 자기 방에서 잤다고 했다. 아이들의 방에는 대부분 옷장이 있다. 새벽에 전화를 건 범인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 확률은 낮은 데다. 옷장에 마음을 안심시키는 물건이 있으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잡동사니들을 동재에게 떠넘긴 것뿐이지만 재승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아, 기빨려. 이 괴로움은 다 그 책 때문이다. 그 책을 발견한 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4월 8일. 재승의 반이 도서관 책 정리를 떠맡은 날이었다. 늘 시커먼 트레이닝복 차림에 무뚝뚝한 표정을 한 남서중학교 체육교사이자 3학년 일반 담임을 맡은 이태용 선생님은 종례를 마치고 표탁에 택배 상자를 올려놓았다. 책처럼 먼지가 많은 것도 없다. 마스크와 목장갑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남학생들이 투덜거리는 가운데 몇몇 여학생이 표탁 쪽으로 달려갔다. 가방은 교실에 두든 가져가든 알아서 해라.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난다. 출발하자. 재승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맨 뒤에서 아이들을 따라갔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본관 건물 안에 도서실이 있지만 남서중학교는 무려 3층짜리 도서관이 본관 옆에 있다. 규모는 번듯해도 지은 지 오래된 탓에 리모델링을 앞둔 곳이다. 도서관에 도착한 아이들이 그새를 못 참고 떠드는 동안 담임은 사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곧 담임이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5명씩 모둠을 만들어라. 3층 자료실에 버릴 책이 제일 많다고 하니 두 모둠은 그쪽으로 가고 남은 모둠은 각각 2층, 1층에 모인다. 재승은 모둠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아이들을 지켜봤다. 힘들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일반은 21명이니 5명씩 모둠을 짜면 1명이 남을 테고 그건 당연히 재승일 테니까. 실망스럽지도 창피하지도 않다. 아이들 무리에 끼지 않는 것은 재승의 선택이었으니까. 어차피 고등학교에 가면 다 흩어질 사이인데 친구 관계에 집착하는 건 에너지 낭비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둠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는 또 있었다. 재승은 혼자 있는 소진을 가늘게 뜬 눈으로 지켜봤다. 소진은 여느 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붉어진 뺨을 보니 이 상황이 난처한 모양이다. 소진과 둘이 모둠이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회장이 달려왔다. 회장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리더십이 넘치는 데다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다. 2명이 남았구나. 5명 못 만든 모둠 손 들어. 여자애들로 이루어진 모둠이 손을 들었다. 회장은 소진을 그쪽에 데려다준 뒤 재승에게 돌아왔다. 이 녀석만 아니었으면 소진과 둘이 책 정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난 혼자 한다. 아니야. 나랑 저쪽 모둠으로 가면. 재승은 담임에게 걸어갔다. 담임은 어깨까지 닿는 머리를 고무줄로 묶으며 재승을 쳐다봤다. 뭐냐 넌. 모둠에 못 들어갔는데요. 우리 반은 21명인데 5명씩 조를 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혼자. 책 정리를 하는데 5이든 6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사냐. 아무데나 끼었어야지.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담임은 방금 재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내뱉었다. 아무데나 껴서 놀아라.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라. 누구라도 좋으니 친구 좀 사귀어라. 아빠한테도 질리도록 듣는 잔소리다. 옆에 있던 사서 선생님이 재승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럼 넌 지하에 있는 책들을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을래? 저쪽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창고가 있는데 버릴 책들은 빨간 끈으로 묶어놨어. 네. 재승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재승은 돌아보지 않았다. 창고 한가운데에 빨간 끈으로 묶은 책 더미들이 보였다. 한쪽 벽에는 낡은 접이식 침대가 생뚱맞게 놓여있고 구석에 기대선 청소 도구들과 바닥에 있는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 식용유 따위를 보니 이 창고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휴식 공간인 것 같았다. 허름한 분위기와 달리 창고에서는 묘하게 달콤한 향기가 났다. 재승은 향기의 정체를 금세 찾아냈다. 유리 용기에 담긴 보라색 향초가 침대 옆 협탁 위에서 타오르고 있다. 지하의 퀴퀴한 냄새나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한 용도인 듯했다. 재승은 책 더미를 양손에 들고 휘청거리며 창고를 나왔다. 팔꿈치가 빠질 것 같았지만 모두 6묶음이니 3번만 오가면 끝이다. 분리수거장에 책을 버리고 창고로 돌아간 재승은 문가에서 걸음을 멈췄다.
불길한 느낌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재승은 셔츠 깃을 끌어올려 코와 입을 막은 채 창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바닥에 쓰러진 책들에서 주황색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다. 향초 때문인가? 책 더미를 들고 휘청일 때 향초를 팔로 치기라도 했나? 그렇다면 남은 책들은 어쩌다 쓰러졌지. 지금은 화재의 원인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을 향해 호스를 들이댔다. 목장갑도 마스크도 받지 않은 게 이렇게 후회가 될 수 없었다. 책들 위로 하얀 거품이 내려앉기 직전 재승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 표지의 책 한 권이 불 속에 있었다. 금세 종이가 오그라들며 타들어가는 다른 책들과 달리 그 책은 혼자 멀쩡한 모습을 유지했다. 신기한 광경에 감탄할 여유는 없었다. 창고 안은 소화기에서 나온 연기로 금세 가득 찼다. 불이 모두 꺼지자 재승은 기침을 쿨럭이며 구석에 있던 집게를 가져와 검은 책을 집어들었다. 고급 다이어리처럼 딱딱한 검은색 표지. 제목도 작가 이름도 없다. 노트인가 싶어 안을 들춰보려는데 담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박재승. 침대에 두었던 책가방을 열고 검은 책을 쑤셔 넣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했다. 불 속에 있던 책인데도 전혀 뜨겁지 않다. 날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지퍼를 닫은 순간 담임이 뛰어들어왔다. 불났냐? 괜찮아? 안 다쳤고? 재승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담임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난장판이 된 창고 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아이들도 웅성거리며 문가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주목받는 건 질색인데다 이런 식의 주목은 더더욱 사양이다. 담임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재승을 후었다. 너 혹시 담배 피웠냐? 아닌데요. 담임의 손바닥이 재승의 등에 꽂혔다. 여긴 내가 치워라. 집에 오자마자 엉망이 된 교복을 빨래 바구니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수학학원에 가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 수학 문제집을 책가방에 넣으려는데 검은 책이 보였다. 재승은 검은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안을 들춰보았다. 오늘 날짜가 쓰인 페이지만 하얀색, 나머지 페이지는 모두 검은색. 내지 사이에 끼워진 가름끈마저 검은색이다. 재승은 하얀색 페이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날짜 밑에는 Q, 그 밑에는 yes, no라는 단어가 적혀있다. 4월 8일 Q, yes, no. yes와 no의 뜻은 당연히 안다. 그 U는 퀘스천의 약자일 것이다. 이 책의 정체는 뭘까? 왜 이 책만 불에 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오늘 날짜가 적힌 페이지만 하얀색일까? 핸드폰을 켜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은 책, 불에 타지 않는 책 등의 단어를 넣어봤지만 책의 정체를 추리할 만한 정보는 없었다. 불에 타지 않는 특수 코팅제를 발랐나? 책에 굳이 그런 코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날짜 밑에 적힌 영어 단어들은 뭘 의미하지? 질문을 쓰고 답을 스스로 표시하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난 뭐가 궁금한가? 책상에 놓인 탁상 달력으로 시선을 돌리자 못 보던 메모가 보였다. 엄마 생일 5월 16일 추모공원 국어 라고 쓰인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애써 장난스럽게 쓴 아빠의 메모를 본 순간 검은 책에 대한 호기심은 슬픔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다. 재승은 볼펜을 들고 질문을 썼다. 큐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했을까? 망설임 없이 노에 동그라미를 쳤다. 아기를 낳은 날에 죽었는데 행복했을 리가 없잖아. 재승은 책을 덮었다. 이 책을 집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었다. 생각할수록 섬뜩한 데다 기분만 나빠졌다. 재승은 책상 서랍을 열고 검은 책을 던져 넣었다. 아빠의 메모를 떼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학생의 아침은 늘 힘겹지만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 팔이 유난히 뻐근한 걸 보니 어제 책을 옮겼다고 이런 모양이다. 방에서 나가자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아빠의 아침 메뉴는 한결같다. 토스트와 우유. 냉장고 상황에 따라 계란이나 베이컨이 추가된다. 누가 약사 아니랄까봐 접시 옆에는 아침에 먹어야 할 영양제들이 놓여있다.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10분이나 늦게 일어났네. 재승은 아빠가 신기해할 정도로 아침잠이 없었다. 재승은 어깨를 돌리며 식탁에 앉았다. 벌써 4월이네. 담임 선생님은 좋으셔? 엄마들만 온다고 창피해하지 말고 학부모 총회라도 가볼 걸 그랬나? 좋은지는 모르겠고 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데? 남잔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와. 밤에 뭘 하는지 만날 졸린 눈이고. 선생님 젊으시지? 아니
30살도 넘었을걸? 내가 30살이면 날아다녔겠다. 그리고 남자는 머리 좀 기르면 안 되냐? 너는 어린애가 가끔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건 그렇고 국어학원은 정말 안 다닐래? 너 국어가 유난히 약하잖아. 다니기 싫으면 틈틈이 책이라도. 아빠 나 밥 먹잖아요. 나도 너만 할 때는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면 듣기 싫었거든. 근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자식이랑 얘기할 시간이 밥 먹을 때밖에 없어. 그럼 나도 아빠한테 잔소리 좀 할까? 제발 다이어트 좀 하세요. 약사가 그렇게 배가 나왔으니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빠는 입을 다물겠다는 뜻으로 양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재승도 안다. 이제 성적에 따라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 재승은 성적이 좋은 편이라 아빠는 집에서 가까운 외고에 재승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 학교는 영어 내신뿐 아니라 국어와 사회 성적까지 심사했는데 점수가 0 안 나오는 국어만 아니라면 합격을 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야망은커녕 이루고 싶은 작은 꿈도 없지만 그저 적당한 대학에 가서 적당한 회사에 다니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노력은커녕 생각보다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고모 오는 날인 거 알지?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고모가 카톡 보내래. 생각해볼게. 잘 먹었습니다. 비타민을 씹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가방은 자기 전에 챙겼고 책상 위 물건들도 제 위치에 있다. 아, 그 책. 서랍에 처박았던 검은 책을 생각하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랍 속 물건들에도 엄연히 제자리가 있다. 정해진 자리를 무시하고 다른 물건을 쑤셔 넣다니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재승이 워낙 강박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다 자신의 물건을 건드리는 걸 질색하기 때문에 고모는 집안일을 도와주러 와도 재승의 방은 청소기만 밀고 갔다. 그래도 혹시나 서랍을 열어본다면 재승은 서랍에서 검은 책을 꺼냈다. 책장을 펼친 순간 목덜미가 뻐근해졌다. 어제 썼던 페이지가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 생긴 하얀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있다. 4월 9일. 예스 노.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질문을 쓰고 노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책을 아무리 뒤져도 어제 썼던 페이지는 보이지 않는다. 손에 힘이 풀려 책이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재승은 검은 책을 집어 황급히 책가방에 넣었다. 다리는 알아서 학교 쪽으로 걷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검은 책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곱씹을수록 섬뜩하다. 유튜브에서 보던 괴담처럼 귀신이라도 붙은 책인가? 학교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릴까? 집에 가서 찢어버릴까? 어제 창고에서 일어난 불도 이 책의 저주는 아닐까? 조회 시간에 맞춰 담임이 교실로 들어왔다. 내일은 체육 수행 평가가 있는 날이다. 재기는 진작 나눠줬으니 틈틈이 연습했겠지. 내가 체육이라고 봐주는 건 없다. 회장이 손을 들었다. 애들이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운동장밖에 더 있냐? 체육관은 리모델링 때문에 1학기까지 공사 중이잖아. 다음 달부터는 신발장도 체육관 뒤편으로 옮긴다. 다시 공지하겠지만 헷갈리지 말도록. 담임이 나가자마자 교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너는 연습 얼마나 했냐? 나는 망했다. 내일 비나 왕창 쏟아져라 등의 아우성을 들으며 재승은 핸드폰을 걷기 전에 확인했던 내일의 날씨를 떠올렸다. 강수 확률 20%. 이건 비가 안 온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유튜브를 보며 나름대로 연습했지만 3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내일 비가 오더라도 수행평가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미루고 싶다. 그나저나 이 재수없는 검은 책은 어떻게 하지? 4교시가 끝나고 혼자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재승은 가방에서 검은 책을 꺼냈다. 딱 한 번만 더 해볼까? 페이지가 또 사라지면 그때는 진짜 버리는 거야. 다행히 오늘은 궁금한 게 있었다. 내일 체육 시간에 비가 올까? 라고 쓴 뒤에 동그라미를 칠지 말지 생각했다. 혹시 S에 동그라미를 치면 내일 비가 오는 기적이 이루어지려나. 뒷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급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뒤에 책을 다시 펼쳤다. 아까 썼던 부분을 확인한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토할 듯한 기분에 입을 틀어막았다. 재승이 쓴 질문 밑에 선명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예스라는 단어에. 다음날 운동장에 선 재승은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올 가능성은 하루 사이에 10%로 줄었다. 제기를 들고 동그랗게 모여 앉은 아이들을 향해 담임이 호루라기를 풀었다. 남자들부터 번호 순대로 시작한다. 1번 앞으로. 헛웃음이 나왔다. 책에 그려진 대답을 보고 놀랐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예스는 무슨.
비가 올 날씨가 아니잖아. 남자 1번이 아이들 사이에 섰다. 아이가 비장한 얼굴로 제기를 던진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소리 때문에 놀라서 그래요. 아, 제발요. 한 번만 봐준다. 귀찮게 하지 마라. 제기가 다시 허공으로 떠오른 순간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난데없는 핏줄기가 아이들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재승은 얼굴이 젖는 줄도 모른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 쌤,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 왜 비가 쳐오고 난리야. 담임의 외침이 핏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오늘 수행평가는 연기한다. 다들 교실로. 체육 이론 수업이 시작됐지만 담임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은 책이 내 질문에 대답해준 걸까?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단지 우연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날씨 예보를 못하기로 유명하니까. 하지만 검은 책에는 재승이 그리지 않은 동그라미가 생겨 있었다. 그럼 난 질문만 해야 한다는 뜻인가? 답은 검은 책이 주고 진실을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다. 다시 시험해 보는 수밖에.